안녕하세요, 연결소입니다. 현재 시각 수요일 오후 4시 29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금일 장 초반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 또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 특히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불안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 것인가, 그 변동성 안에서 대응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들어간다 했을 때 오히려 이러한 변동성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현대차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변동성 자체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엄청난 이 변동성이 있었죠. 결국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오늘 장 초반에 이 상승 출발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니고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다시 한번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하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아니라 한 차례 다시 한번 눌림을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이런 거예요. 전쟁에 대한 이슈,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120달러까지 급등했던 이 유가가 84달러까지 안정화를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는 아직까지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이슈가 또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터들어서 외인들이, 특히나 이 공매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 주체들이 의도적인 또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당장의 내일장 어떠한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바로 3월 12일 목요일이죠. 선물과 옵션에 대한 동시 만기일이 대기 중에 있단 말이야.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선물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자, 4천억 가량의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하락에 베팅하고 있던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아까 오후 2시였죠. 오후 2시에서 현대차의 주가도 단기적인 하락을 만들었다시피 이 시점에서 엄청난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현재 하락에 베팅하는 이 숏 포지션에 대한 이 물량이 9조 4천억 가량의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들이 최소한 내일장에서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별 이 만기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물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에 있지만 선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9조 이상의 이 물량에 대해서 하락을 베팅해 놨지만 다시 한번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1조 이상의 1조 14억에 대한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 손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이들도 다시 한번 지수가 급등을 했을 때 손실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구간 추격 매수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단기적인 눌림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나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당장에 오늘 밤에 어떤 또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바로 2월달 CPI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에 이런 거죠.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서 지수가 하락했고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도 하락했던 이유 자체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했을 때 금리 인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주 중심의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이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예상치가 있을 거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또는 하회하느냐의 결과치에 따라서 또다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CPI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다고 했을 때 물론 지수가 급등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 CPI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에 따라서 뭐 2월 달에 CPI가 잘 나온다고 해서 급등합니다. 이게 아니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다고 했을 때 바닥권이 확인될 수 있는, 이제는 하락이 제한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 기대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의 우리가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주체들, 특히나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 외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 손 놓고 있을 때는 절대로 아니고요. 당장에 내일장의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오후장이 들어서 장 마감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당장 내일장에 단기적인 눌림을 추가적으로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만이 실수하지 않고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지금 구간 손 놓고 있을 때 아니니까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번호 010-2118-8840번으로 현대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이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왔을 때 얼마 원, 자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영상 바로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체크하고 나서 공유를 드려볼 테니까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또다시 윗꼬리가 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보니까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전쟁에 대한 이슈가 끝난 건 아니지만 처음이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 계속해서 동일한 이슈가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둔감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16일에 어떤 일정이 또 대기 중에 있습니까? 바로 GTC 2026에 대한 일정, 그리고 최근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현대차, 자 9조 원에 대한 후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새만금 전부 대혁신에 대한 TF가 출범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로봇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일정들 순차적으로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슈를 가지고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외인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서 포지션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확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쟁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에서는 좀 지켜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이 구간에서만큼은 지켜내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구간 결국에는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전쟁 이슈가 나타나고 나서 20%에 달하는 이 지수가 하락이 했을 때 바닥권이 빠르게 잡혀나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의 매도에 대한 이 대응과 또다시 이 구간에서의 매수에 대한 대응, 지금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최소한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근거에 대한 기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WTI에 대한 선물 가격에 대한 분들을 보시더라도 22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어떻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120달러를 상회하는 이 움직임을 만들고 나서 고가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120달러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유가도 추가 급등보다도 빠르게 안정화를 찾아가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만큼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만이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수익을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만큼 당장의 내일장의 이 시초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체크를 하면서 함께 대응을 해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지금은 매도의 영역이 아니라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 안에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물량을 늘려가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예수금 준비해 놨다가 제가 드리는 신호를 보시고 나서 함께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분들을 진행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장 내일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현대라고 남겨놓으셔야 실수하지 않고 함께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당장의 오전장 다르고 또 오후장에 갑자기 또 윗꼬리가 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처럼 자, 오후장 다르고 또 저녁 다르고 또 새벽 다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제가 문자로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들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음 영상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